안녕하세요. 효율적인 기능 제할 남수 어프로치 동탄 바로본 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흉곽 출구 증후군입니다. 네, 어제도 해당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하셨는데 영상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영상을 제작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흉곽 출구 증후군 진단명이 이제 명칭을 아셔야 되는데 그 실제 증상은 이제 상완신경총 장애예요. 상완신경총이 뭐냐면 그 경추에서 신경이 모여가지고 얼기를 만들고 그 얼기가 이제 상지 쪽으로 쭉 뻗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팔 증상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 감각 이상, 힘 빠짐이죠. 그래서 신경 증상이 생기는데 신경통이 생기고, 그다음 감각적인 부분이 이상해지고 힘 빠짐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증상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감별하셔야 될 게 이제 목 디스크 있죠. 이거랑 감별을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의 감별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팔절이면 다 목 디스크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압박되거나 뭐 연관통이 뭐 생기거나 이런 것들도 상지로 가긴 하는데 해당 증상도 신경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민을 해주시고 감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흉곽 출구 증후군은 분류를 해야 돼요.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 분류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 완벽하게 딱 분류돼 있냐? 그렇진 않아요. 명칭 이름도 보시면 증후군이죠. 아직 모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있느냐, 내지는 기능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는 그냥 뼈나 뭐 인대 조직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물들에 의해서 혈관을 압박하거나 신경을 압박하는 뭔가의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기능적인 경우는 그 구조적 병리 상태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기능적인 형태로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의사들의 전형적인 시각이 구조적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병태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 병은 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진단명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은 상완신경초장 장애라는 증상은 있는데 구조적 병리 이상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기능적인 흉곽 출구 증후군이 거의 대다수인 거예요. 거의. 수술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네. 없는데 의심은 되니 한번 수술을 해보자. 뭐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시는데, 저는 흉곽 출구 증후군 관련돼서는 수술적 치료를 절대 먼저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책을 봐도, 어깨외과학이라는 책을 봐도 흉곽 출구 증후군 증상이 있을 때는 수술적인 접근을 먼저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은 있는데 구조적 병리 이상은 없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죠. 그러니까 의사들의 관점에서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운동하세요, 뭐 내지는 뭐 마사지 하세요, 이런 대략적인 그런 그 말들만 막 구성하지, 뭐 이렇게 하면 좋아집니다, 저렇게 하면 이거 해결돼요, 이런 내용을 거의 대부분 전달하지 못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OS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진단검사법이 뭐 혈관이 압박되네 그러면 이제 혈류 검사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럼 그때도 뭐 검사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이학적 검사를 해요. 이학적 검사에서는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테스트들 중에 대표적인 거 한 두 가지만 지금 적어놨거든요. 루스 테스트랑 에드슨 테스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라이트 테스트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자, 이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TOS에 관련된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테스트가 음성이다,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요. 이때 이제 가장 흔한 실수가 뭐냐면 TOS가 아니야 라는 결론을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테스트상에서 음성이라고 해도 TOS가 완벽하게 아니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진짜 거의 테스트가 뭐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뭔가 땅땅 다 들어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가 전부 다 음성이라고 TOS는 아니야, 뭐 다른 거야, 이렇게 진단내기도 힘들다는 사실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기능적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병리적 이상이 없고 구조적인 문제가 없을 때 어떤 형태로 이게 증상이 발생하지? 이게 뭐냐면 1번이 그 쇄골뼈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갈비뼈 사이로 그 혈관이랑 신경이 지나가요.
그러면은 이 공간이 좀 좁아지는 경우에는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왜 좁아지냐? 우리 어깨는 날개뼈는 다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팔무게 때문에 어깨가, 날개가 이렇게 슉 아래쪽으로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쇄골뼈랑 그 첫 번째 갈비뼈 사이가 공간이 약간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왜 생기냐면 견갑 불안정성 때문에 생깁니다. 무게를 못 버텨서 밑으로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견갑 안정성에 대해서 중요한 근육이 전거근, 중간하부 승모근이 안정화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그 근육의 기능이 약해져서 소위 다른 근육을 써버리면 어깨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팔무게까지 못 버틸 정도로 약해져 버리면 가만히 있는데도 어깨 높이가 낮아지는 형태가 발생합니다. 그때 이런 상완신경총 장애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견갑 불안정성이겠죠? 이게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가 상완신경 얼기 및 가지, 곁가지예요. 팔, 손가락까지 끝까지 다 뻗겠죠. 그런데 이 신경이 주행하는 경로에서 필수적인 형태, 어떤 되게 중요한 근육들의 근막이 유착이 생기는 겁니다. 근육 상태가 나빠져서 신경이랑 약간 엉겨 붙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육도 잘못 쓰거나 제대로 잘못 쓴 게 뭐냐면 과하게 쓰거나 안 쓰거나 이런 건데, 일단 그 형태로 해서 근육도 통증 유발 점이 생기고 그 허혈성 조직이 생기고, 허혈성 조직은 활동성이 없기 때문에 유착에 대한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런 섬유화가 진행되고 유착이 일어나고 할 때 그 옆에 신경이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경이랑 약간 엉겨붙고 근육의 수축이 일어날 때 그 신경에 대한 증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기는 이유는 일단 1번이 견갑 불안정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의 상지와 연결 못 시키는 게 호흡이거든요. 횡격막 기능이 약화되는 형태. 그러니까 국소코어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횡격막 기능이 떨어지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호흡을 합니다. 숨을 쉬거든요. 근데 횡격막을 잘 못 쓰네? 그러면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 다음 대타를 써요. 호흡할 때. 그게 이제 2차 호흡근이라고 하고요. 2차 호흡근들을 과하게 쓰는데 2차 호흡근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목에서, 그다음에 젖꼭지 있는 가슴까지 해서 앞뒤의 근육들을 사용해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흉곽에 대한 근육들과 함께 목어깨 근육을 다 써서 숨을 쉬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그 흉곽 출구 증후군을 일으킬 만한 핵심적인 근육들이 거기에 또 포함이 돼요. 네, 그래서 호흡과 흉곽 출구 증후군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핵심적인 근육, 흉곽 출구 증후군에 대해서 핵심적인 근육을 세 가지를 적어놨어요. 1번이 사각근. 사각근 같은 경우는 1차 호흡근이거든요. 횡격막과 함께 협응 관계를 가지면서 흉곽이 아래로 딸려 내려가지 않게끔 적절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 구심성 수축에 대한 역할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축은 하는데 좀 잡아준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횡격막이 이제 벌어지고 흉곽도 약간은 올라오죠. 그러니까 구심성 수축을 많이 하면 확 올려버릴 텐데 약간 올리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사각근은 1차 호흡근인데 흉식 우세 패턴으로 바뀌면 이제 구심성 수축을 많이 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각근도 엄청 안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2차 호흡근 흉식 우세 패턴 호흡을 할 때 쓰는 근육 중에 하나가 소흉근이에요. 소흉근. 그리고 소흉근도 마찬가지로 상완신경 얼기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각근 소흉근이 횡격막 기능 약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근육들이 되고요. 견갑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날개가 덜렁덜렁 하니까 팔꿈치 이하의 근육들을 쓸 때 쥐거나 내지는 돌리거나 할 때 어떤 근육을 과하게 써요. 이때 그 여러 가지 신경들이 여기도 지나가겠죠. 그때의 근육이 전완부에 부착되는 회내근입니다. 회내근에는 정중신경이 지나가죠. 그래서 해당 증상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근육들이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아시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흉곽 출구 증후군이 있으면은 핵심적인 근육들을 풀고 신경가동기법을 적용하시는 게 1번이고, 두 번째가 견갑 불안정성과 횡격막의 기능 약화에 대한 그 훈련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재활치료의 기본이 된다라고
앞서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연결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기능적 형태로 발생하는 흉곽 출구 증후군에 대한 대처법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알아야 재활치료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명확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바로본 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